안녕하세요. 사모님, 김명철인데요. 네? 김명철.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사무실 넓다. 안녕하세요. 동영상 날리라고 해서 네,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동영상 김명철입니다. 아, 이 강재봉인데. 예. 예, 반갑습니다. 더러게 알지 나는. 동영상 날리면 돼. 나도 그렇게 알지. 지금 저 운전하신다 그랬죠? 예. 아, 예, 애쓰십니다. 애쓰십니다. 야, 동영상 뭐 저는 처음 뵀는데 사실은 어쨌든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화당을 대표해서 제가 나가는 게 제가 뭐 제 혼자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예. 그래서 뭐 여기 제가 또 두 분 세 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째 보면 내가 뭐 쉽게 말해서 우리 공화당의 대표성을 띄어야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들이. 스스로가. 지금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 단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화당의 간판입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이 주민들을 볼 때는 야 우리 공화당 볼 때 그분들은 참 어쨌든 일 하나하나가 다 이게 간판이기 때문에 야 그분 하는 거 하는 모습이 인식이 되는 거죠.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러면 공화당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지나가면 그 쓰레기를 주워 담는 거랑 이거 우리 공화당은 역시 저렇게 하니까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럽니다. 이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은 아직 뭐 우리 강구성은 우리 공화당이 저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인재영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공화당 인재영이 11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기존에 이제 있으신 분들하고 이제 공화당에 의무를 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이제 인재영이 뭐 1호, 2호를 하고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당에 제가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 저는 이제 바깥에 자유한국당 저는 남청구 목동에서 자유한국당을 제가 잘 합니다. 김정희 국회의원은 제가 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다가 지금 요새 이제 경기가 워낙 나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경기가 이렇게 나쁘니까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 돼서 시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서울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업무적으로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뭔가 확인을 해봤다. 그러고 또 매스컴을 뜨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강화문에 그저 쉽게 말해서 데모 요새 따지면 데모지만 그거는 저항 운동이죠. 저항 운동을 왜 저렇게 할까? 근데 나오신 분들이 밤잠을 거기서 주무시면 하는 거라. 결국은 배가 아픈 거죠. 예? 애들이 배가 고파야 일상의 일인데. 운듯이 거기에 나오신 분은 뭔가 불만이 있는 거죠, 사회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문재인에 대한 오후에 딱 불만이 대기되면 가서 운동장도 가서 공간적으로 경기가 구경하고 들어가면 불만이 들어갔겠죠. 자고. 경기가 왜 안 들어갑니까? 결국은 문재인이가 경제 정책을 잘못 쓰는 그래서 거죠. 일자리 안 주면 하는 게 없다. 안 놀아 있는다. 잘 됐어요. 안 되는 거 좀 외국에 좀 쓰는 데가 없습니다. 도와주시고. 한두 군데 쓸까? 근데 뭐 공사비 그거라도 해야 안 됐습니까? 그래 시간 잘 쓰지 않는 걸 근데 이렇게 하는데 군할 때는 나도 그 아, 그거는 빠져나가고. 그걸 해야 자기들 표를 많이 계약이 내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군수는 저 국민들이 원래 역당이 되면 당원이 되면 그런데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그럼 왜 저도 저렇게 지금도 그렇게 못 느낀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사람도 아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데이터 분석을 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데이터 분석을 AI를 데이터 분석하니까 이렇게 편가르게 해야 저 민주당의 표가 더 많이 나온다는 데이터가 나와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인데 굳이 왜 국민들의 원성을 사가면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표입니다. 다음 정권에 어쨌든 표로 뭔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표를 더 얻기 위한 어쨌든 자기 밥그릇 챙김이죠.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게 뭐 쉽게 해서 강화문에 나가서 이 데모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저항운동입니다. 저항.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불만 요소를 아무리 해도 언론이 떠들어주지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왜? 주요 언론사들이 우리가 할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문재인 들어서는 언론이 다 입마가 났어요. 자기의 사실 정권의 허수아비 노릇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이 아무리 정책이 조금 한다 해도 보도를 안 해줍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뭐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계속 데모를 하고 하잖아요. 그거 한 번도 보도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근데 이게
저항운동을 하는 거지. 원칙이죠. 그리고 또 뭐냐니까 원칙이죠. 저항운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경제가 살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보면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라서 사실은 그 일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안 샀어. 우리 경기가 무조건 사업을 운영하려면 집어 놓은 것도 있고 유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 따지면 자기 사업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누구나 다. 그렇지만 제가 가서 느끼고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느끼는 건 밤을 안 자가 그 추운 겨울에 밤잠 안 자고 마이크. 거기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라씨. 밤을 저도 새봤습니다. 새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도 사실은 저 살기 위해서 뭐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걸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경기가 워낙 다운되니까 회사가 저도 한 30년 운영했는데 주문이 지금 IMF도 제가 타지 않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저항운동에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제하고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딴 게 있냐면 정부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뭐 제보를 해도 이게 안 되니까 그렇지만 수용을 해야 돼. 수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언론사 역시 뒷짐을 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직접 하려면 뭡니까? 왜 가지고?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공수처법이라는 거 요새 달려. 다 사실은 물때 달려. 정권 유지하려고. 그래서 이걸 법을 바꾸려면 국회에 조직이 같이 많이 나가야 되는 거죠. 교섭단체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래서 거기 동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경제도 힘들지만 저 역시 교섭단체에 나가서 뭔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렇지만 이런 이제 저항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결국은 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우리 공화당의 어쨌든 그 가치관 그런 부분이 더하고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뭐 우리 공화당이 처음에 부르짖었던 생각하고 하나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는 쉽게 해서 우리가 진심성이 눈에 보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공화당의 영입인사 11호로 들어간 이유도 그겁니다. 취지가 맞고 가치관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화당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저하고 너무나 맞아서 우리 공화당의 취지를 제가 널리 진짜 그지만 우리 거창이나 함양, 산천, 함양, 합천 여기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진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론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저항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제가 이제 제 선거구를 맡고 있는 지역의 국민들이라서 우선은 그 저항운동에 동참하자. 그리고 이건 그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케이스가 4월 15일 4.15 총선인데 이때 우리의 표를 심판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딴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리려면 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사실 다 개개인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들이 요새는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인식시키려면 우리 당원들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이 저항운동에 나설 계기가 사실 얼마 안 됐지만 저도 역시 이제 진심적을 받고 제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이 일에 제 몸을 던지기로 저도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거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어쨌든 뭐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치에 몸을 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민도 저도 많이 했고요. 왜? 요새는 이제 사장님 달라고 사업을 하려면 처음번에 선물이가 틀리는 오늘 아까 비서주고 샀어. 안 그럼 13만 원 정도 사는데 13만 원 줬다. 18만 원 줬어. 많이 되죠.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선물을 차이날 거라고. 그 정할 때 진짜로 제 몸을 정할 때 살리기 위해서 답니다. 국민과 마지막 국민을 여기서 움직여야 양천에 돼요. 와서 국도로 그래서 사실 저번 깜빡이 제가 오늘 그 참, 그래서 차가 지금 마지막에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네, 국민들이 도마리. 하나의 합심해서 지금의 상황을 잘 인식해서 진짜로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공화당에 대표성을 띠고 공화당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당원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번에 진짜로 이거는 우리 세상을 바꾸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또 바꿔야 되는 지금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꾸지 않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우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후손들이 우리 저 어른들을 욕합니다.
왜 그때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잘 그냥 물려줬으면 우리가 이렇게는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원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우리가 어른 입장에서도 자녀들한테 뭐 책임감이 있으니까 책임감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래야 또 자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근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합천에 여기에 모신 분도 합천 분이니까 합천의 어쨌든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선은 결국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일부입니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이는 거나 합천군을 움직이는 거나 똑같아요. 크기만 좀 뭐 인구가 더 늘어나고 크기만 틀릴 뿐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기업 운영하시는 건 똑같아요. 기업을 운영 안 하면 살림도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국가 살림을 때립니다. 문재인 씨 같은 경우 문재인이 왜 왔냐? 이 살림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큰 살림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살림을 맡으니까 이거 뭐 작은 살림도 힘든데 큰 살림을 맡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큰 사람은 자기가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을 잘 써야 되는데 적재적소야. 사람을 잘못 쓴 겁니다. 지금 제가 온 것도 딴 게 아니고 제가 선거운동을 직접 다 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사실 뭐 좀 어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점이고 우리가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새로운 상황을 바꿔가지고 세상을 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제 혼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뭐 어쨌든 사업적이든 어떤 이게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국가를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화당의 주인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태극기고 내 자신이 대한민국이라 생각하시면 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 분명히 어쨌든 그 인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인사 차원에서 일단 먼저 왔고요. 그래서 이제 하천 쪽은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잘하시죠. 뭐 지금 여건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하천만 나쁜 게 아니고 뭐 전국적으로 나쁘지만 하천의 상황에 대해서는 하천에 계신 분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천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하천을 바꾼다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 딴 데는 뭐 딴 지역은 딴 데 지역이 또 잘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하천에서 우리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하천이 변화되지 않겠다. 하천을 개혁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게 여기서 기본이 틀이 잘못되면 국가가 틀이 잘못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책임감을 좀 가져주시고 결국은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이번 기회에 4.15의 총선에서 좀 움직여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인사 차원에 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열심히 도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 저 사실 저도 뭐 다다시피 제가 이제 사람은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사람을 잘 뽑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겉으로 이렇게 선거 치르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다 외연을 보고 뽑습니다. 바깥에 이 사람의 그 스펙, 스펙 그거는 요새 이제 조국 사태를 보게 되면 그 부분 매달리 달리게 자기 욕심 이렇게 밖으로 참기해서 스펙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 그래도 스펙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그 조국같이 그걸 보게 되면 내 자식은 나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스펙도 스펙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우리가 이제 스펙을 떠나가지고 우리 다 어르신들이 뭐냐 내 자식 보세요. 마스크 벗으시고 말씀 하십시오. 어쨌든 스펙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결국은요. 스펙을 가라로 만들어갖고 줄 세우기를 하고 직장이든 뭐든
스펙이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사장님들이 다 자녀를 두고 계실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거에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가 가만히 있어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방송에 떠들고 해도 도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저항운동을 합니까? 어느 정도만 우리 국민들이 참을성이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되면 저거는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심이 있고요. 농사 지려면 인내심이 없어갖고는 농사 질 수 없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뭐를 심어가지고 가을 돼야 수확을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쌀 수확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심은 강하지만 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그 정치인도 진짜 참된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만 뭐냐면 우리가 참된 사람 뽑는 게 어렵습니다. 내면으로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품성이 갖춰졌는지 이거를 하루아침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짧은 기간에 어떤 간에 뭐 이렇게 우리가 연설을 하거나 뭐 할 경우는 그 짧은 기간에 다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뽑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을 뽑는데 그 인성을 알려면 그 사람을 상대를 해봐야 되고 진짜로 그러면 이 사람이 성격이 좋은 사람인지 인성은 된 사람인지 품성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사람인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우리 전국적인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도 정확한 사람을 뽑는 일은 사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로 왜 우리가 그 문재인 같은 경우를 뽑아놓으니까 이게 국민들이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 내면이 우리가 내면 파악을 안 해서 그랬죠. 문재인이라는 실제적인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진실성을 몰라서 우리가 뽑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잘못 뽑았다. 이미 후회하고 있지만 좀 어쨌든 그 시간은 지난 거죠. 사실은 뭐 차가 지나가 버린 거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멈춰야 되는 거죠. 멈추지 않으면 뒷브레이크로 계속 브레이크가 안 잡은 상태로 내려갑니다. 내려막길로. 그러면 우리가 다 그지만 사고가 나게 되면 다 죽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자식들한테도 어쨌든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머물러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당이 어디냐? 바로 우리 전통 저식에서 우파. 그 중에서도 우파의 큰집, 큰아들, 우리 공화당만이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에 합천에 이제 자유공화당. 지금 당명이 오늘부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당명이 바뀌어서 자유공화당. 그러니까 우리 자유공화당만이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우선은 우리 당원부터 그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아니면 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차원에서 뭐 정책이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좀 이번에 좀 힘을 드시겠지만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서 우리 국가를 바꾸는 차원, 쉽게 말해서 우리 하천을 바꾸는 차원이라 생각하시고 좀 열심히 좀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화이팅 하자. 내가 써줄게. 화이팅 자. 우리 자, 우리 공화당 화이팅 하자. 자. 우리 공화당 합천 화이팅. 거창 화이팅 하면. 우리 공화당 합천 우리 아니고 우리 자유공화당. 자유공화당. 자, 자유공화당 합천 하면 그 자유공화당. 그 자유공화당 화이팅 하면. 예. 자유공화당 화이팅! 자유공화당 화이팅! 예. 지금 여기에 신분을 안 밝혔으니까 우리 박영주 후보님이 어디 소속 출마했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게 3개 다 나간. 지금 뭐 3개 다 나가지고 그럼 고마워. 공지도 다 나고. 정치 인터뷰하는 거예요 지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앞으로 보시고. 국회의원 선거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 우리 공화당 자유공화당 다시 자유공화당 예비 후보 박영주입니다. 출마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출마는 이제 기본적인 계기는요. 우선은 이 경제가 사실 너무 안 돌아가잖아요.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사업을 중소기업을 한 30년 했는데 이렇게 경기가 안 돌아가기는 사실 처음입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가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시간이 많이 나고 이 부분을 사실 왜 안 들어가는 건지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화문도 직접 제가 체험을 해봤고, 그래서 가보니까 역시 세상이 안 돌아간다는 걸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겨울에 추운 날씨에 뭐 잠도 안 자고 사실 강화문에서 밤을 기숙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시키면서 저항운동에 나서야 되겠다. 일단은 거기 계기가 돼서 사실은 우리 공화당이 지금 자유공화당 인재영입 11호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네. 이 지역에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들, 경제 정치라든지 교육 정치라든지 이런 거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사실 어찌 보면 산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지라는 이야기는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을 끼고 있으면서 결국은 뭐 해발 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결국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농토는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농사를 지려해도 상당히 험준한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농토를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아간다는 자체도 사실 고생입니다. 고생인데 그나마 고생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인들이 거짓말은 내세우고 한 부분은 자기 밥그릇 챙기는 위주로 이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 사실은 여기에 뭐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의 국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은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상황이 틀리고 예를 들어서 그 산청 지역은 지리산을 끼고 있는데 거기는 우선은 해발도 높고 뭐 지리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산악관광지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는 예를 들자면 산악관광 지역구로 만들어서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악관광을 뭐 할 수 있는 지역 하면 산청, 지리산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그 특구 지정을 해서 그죠. 거기만에 어쨌든 먹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버스라든지 그 지방도에 다니는 버스 판에도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 거창은 교육도시 되어 있습니다. 교육도시는 지금 뭐 말로만 교육도시인데 사실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교육도시에 조그만한 이렇게 광고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갖고는 진짜 전문성을 띠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 교육도시를 만들려면 우선은 뭡니까? 교육시설이라든지 그 교육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의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교육도시 가면 거창이라는 걸 지명이 알려주려면 결국은 그 교육의 중요한 위치를 잡고 있는 선생님, 전국적으로 최고의 선생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뭐 사립고등학교든지 국립고등학교든지 어쨌든 거기에서 자체적인 어쨌든 그 자원 갖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군에서라도 아니면 그 지역에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해서 그거는 이게 쉽게 말해서 능력 있는 선생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모시는데 비용이 드는 부분은 군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교육하면 뭐 말할 것 없이 거창에 거기에 뭐 인재가 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그게 교육도시라는 명이 알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교육도시화 할게 해놓고요. 만약에 합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쉽게 누구나 뭐 우리 국민들은 웬만하면 알고 있을 겁니다. 해인상, 합천 해인상. 우리가 문화유산이죠. 문화유산인데 합천 지역은 그러면 이럴 경우는 문화관광지를 만드는 겁니다. 문화관광지를.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 선택을 해서 그렇지만은 뭐 어떤 걸 테마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사람들이 도시화 정도로 해도 몰리는 지역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면 장사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야 제대로 된 어쨌든 그 개혁도 되고 변화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구체적인 어쨌든 정책은 우리 그 공화당 아니면 자유공화당에 전문적인 요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더 구체적인 어쨌든 정책은 차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정책 전문가로서 네네. 이 지역의 브랜드와 전체 4개 군의 브랜드 가치 이런 거 또 두 번째 지금 시골에 가면 폐교가 많아요. 폐교. 네. 학생들 줄고 저출산을 인해서 네.
그 이제 출산 정책, 이제 교육 정책. 그렇게 지금 학교가 폐교가 많으니까 4개 부, 4개면 합쳐서 한 학교를 국민학교를 만들고 고등학교를 그렇게 해요. 이 도시에서 농촌을 많이 몰려 쓰는 그런 교육 정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은 이제 뒤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폐교가 사실은 인구가 줄다 보니까 폐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에 지금 이제 애기 울음소리가 안 납니다. 그럼 이제 애기 울음소리가 안 나는 건 젊은 인구가 없다는 거죠. 젊은 인구가. 그래서 젊은들이 오려면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는 젊은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여기에 먹고 살 터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소리는 뭐냐면은 거기에 농사를 짓든 뭘 해가지고 수익이 나가고 그죠? 먹고 살 수 이상 그 소득이 되는데 소득이 지금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자연 농사를 지갖고는 이거 사실 하늘에 맡겨야 되는데 이런 농사를 지갖고는 요새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젊은 사람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농업으로 따지면 그런 농업을 해서는 안 되고 요새는 이제 스마트 시대입니다.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농사를 하면 스마트 농업이 상수화 돼야 됩니다. 그런 농업을 해서 젊은이들이 자동적으로 기농을 해서 먹고 사는데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여기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공기도 맑고 물도 좋고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말로만 떠들어봐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시급히 이반하려면 결국은 어쨌든 그 선택적인 그 지역에 맞는 특화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내가 농업 이야기를 했지만 농업을 한다면 스마트 농업으로서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젊은이들이 농사를 취미가 있는 사람들,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폐교란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폐교됐던 것도 학교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인구가 몰려오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되면 인구가 몰리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늘어나죠. 자동적으로 이 선순환 구조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이 발전돼야 되지. 그러지 않고 말로만 떠드는 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이 지역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100년 이상 됐지만 자꾸 발전은 했지만 그 정체 상태에서 조금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왔을 때는 브레이크가 풀렸습니다. 뒤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장성도 마이너스, 쉽게 말해서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은 안 됩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인구가 늘기보다는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린 게 지역적인 특성.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인구 정책하고도 관계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인구 정책의 문제는 하나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사실 늘어야 사실은 이제 어쨌든 그 경제 성장률도 발생할 수 있고 지금 경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는데 성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방적인 차원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보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산청, 함양, 하천, 어쨌든 거창 여기 지역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지만 여기는 상당히 예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상당히 교통 여건에 이런 부분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륙철도 개설 문제도 사실은 어쨌든 여기에 지역 주민도 관심 사항이지만 이거는 지역 발전뿐만 아니고 국가의 어쨌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것도 민의를 반영을 해서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합당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에 국회의원으로 나왔지만 공약도 쉽게 말해서 빌공짜의 공약을 하지 말고 진짜로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선거운동에 채비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채비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한 공약을 제가 모집할 겁니다. 민의를 준하는 공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정치인이 쉽게 말해서 하나의 어떤 빌공작을 만들어 갖고 그걸 내세워갖고 지키지 못하는 공약으로 표를 얻겠다. 그런 공약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한두 번 이게 선거를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인식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치인들은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기회에 4.15 총선을 계기로 쉽게 말해서
뭐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저 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 모두 지방에 계신 분들이 저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어쨌든 우리 공화당, 쉽게 말해서 지금은 자유공화당 대표로서 어쨌든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지금 저 선거 운동에 돌입을 하고자 이제 지금 선언하는 거 있지만 어쨌든 우리 도민들 뿐만 아니고 국민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이번 4.15 총선에 뭔가 쉽게 말해서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좋은 어떤 표를 한 표를 해주시면 뭐 세상이 바뀔 거라 저는 자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우리 공화, 우리 자유공화당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많이 먹습니다. 아니 이거